새벽 3시 서울. 어느 오피스텔의 작은 방에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수십 줄의 복잡한 코드들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이미 차가워진 커피 잔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영 씨는 또다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날들이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에 그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지영 씨는 여느 직장인들과 다를 바 없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2호선에서 그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손에는 항상 기술 관련 서적이나 논문이 들려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화이트보드 앞에서 복잡한 도식들을 그려가며 설명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지영 씨는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이메일을 확인하는 모습이 다른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만 그녀가 보는 기사들의 내용이 조금 특별할 뿐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기사들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저 그녀가 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지영 씨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다시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때로는 해외에 있는 누군가와 화상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늦은 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지영 씨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작업을 마치고 나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그녀와 한 여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항상 같은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그녀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의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상처의 시작은 그녀가 아직 어린 소녀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영 씨가 10살이었을 때 그녀의 가정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임신 7개월 차였고 온 가족이 곧 태어날 남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기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7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워온 아이를 잃은 상실감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은 최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왜 바람을 피워요? 힘든 사람은 난데. 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아버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우울해하는 그 꼴을 보기가 너무 싫어서 그랬어. 어린 지영 씨는 부모님의 격렬한 싸움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슬픔을 터뜨리며 울부짖었습니다. 7개월이나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잃은 아픔을 혼자 견뎌내야 했는데 당신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아버지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나도 힘들었다고. 그 순간 어린 지영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어 어머니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아빠,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며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는 왜 쓸데없이 딸로 태어났어?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것부터가 내 잘못이야. 하지만 지영 씨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감동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냉정했습니다. 너랑 갈라서고 나면 저 애는 내가 데려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영 씨는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머니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며 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됐어. 그런 돈 몇 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어머니와 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항상 불안했던 이전의 집보다는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된 모녀의 새로운 삶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부업으로 포장 작업도 했습니다. 지영 씨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영이만 잘 자라주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머니는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세상에서 믿을 건 공부뿐이야. 성공하는 길도 공부를 통해서만 가능해. 어머니는 지영 씨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원비나 교재비 때문에 자신은 끼니를 걸으면서도 딸의 공부에는 절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컴퓨터 수업을 들었을 때 지영 씨는 마치 운명처럼 그 분야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웠어. 정말 재미있어. 지영 씨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딸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 그것도 공부와 관련된 거지? 응, 컴퓨터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 나중에 큰 회사도 만들 수 있대.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지영이가 나중에 큰 사장님이 되는 거네? 응, 그래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거야. 큰 집에서 살게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 거야. 그런 딸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딸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지영 씨는 약속한 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는 전교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관련 동아리에도 가입해서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정말 똑똑해. 엄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엄마도 충분히 똑똑해요. 만약 엄마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면 저보다 훨씬 잘하셨을 거예요. 지영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판단력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좋은 교육 기회가 있었다면 분명 큰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지영 씨에게 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해서 어머니의 꿈까지 함께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영 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던 아버지로부터였습니다. 지영이 엄마, 나 좀 아픈 것 같아. 병원에서 간이 많이 안 좋다고 하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이요? 혹시 친가 쪽에 간 질환 가족력이 있지 않았나요? 맞아. 우리 집안 내력이야. 그런데 내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인지 지금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고 하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도 한때는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지영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지영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한번 만나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녀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간 질환의 영향으로 안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전체적으로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안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점점 신박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간 이식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가족 중에서 기증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시선이 지영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설마 지영이에게 간을 달라고 하려는 건 아니죠? 그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 양심도 없는 사람아, 어떻게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딸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 그럼 어떡해? 나 그냥 죽으라는 거야?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해요? 한 번도 딸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사준 적도 없으면서. 지영 씨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간을 원한다는 사실보다도 어머니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시는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엄마.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병원을 나오는 길에 어머니는 지영 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넌 그런 희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안 돼. 네 몸은 네 것이야.
그리고 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나는 네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걸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아버지에 간 이식 요구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간 질환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나와 담배를 사러 가다가 길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어머니가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지영 씨 앞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금 3,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어릴 때 아버지랑 손잡고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걸까? 지영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던 아주 옛날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표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설마 그거 하나 남겼다고 해서 자기 잘못이 용서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하지만 이혼할 때 10원 한 장도 못 받았었는데 이렇게라도 돈을 받게 된 것 같아서 조금은 후련해. 하지만 지영 씨는 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우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 요리할 때만 마시던 소주를 한잔 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후련해하셨지만 속으로는 여러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일 이후 지영 씨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 이식 검사조차 받아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의 아버지였는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떠나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괴로워하실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영 씨는 그 죄책감을 공부로 승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학에 진학해서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인공지능을 공부할 거야.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래. 인공지능?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영이가 하고 싶어 하면 엄마도 좋아. 그것도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공부겠지? 지영 씨는 대학에서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고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머신러닝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놀고 있을 때도 지영 씨는 컴퓨터실에서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정말 대단해. 엄마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니.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제 공부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오히려 엄마가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영 씨는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실제 기업과 연계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의료 진단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지영 씨가 흥미진진하게 어머니께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지영이가 만든 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그래요.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기술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요? 어머니는 딸의 눈빛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딸의 마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영 씨는 곧바로 창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과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설립한 것입니다. 저희는 의료용 인공지능과 교육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지영 씨가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은 지영 씨의 기술력과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딸이 인공지능 전문가래요. 자기 회사도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지영 씨도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큰 집으로 이사 가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지영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엄마가 어떻게 알았겠어? 정말 대견하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프세요? 별거 아니야. 요즘 좀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지영 씨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영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지영 씨는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나처럼 바보 같은 딸을 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영 씨는 자책했습니다. 남들은 엄마 나이 때 이제 인생을 즐길 시기라고 하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해요? 어머니는 오히려 딸을 위로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걱정하지 마. 너는 정말 잘했어. 엄마가 제대로 건강관리를 못한 게 잘못이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너무 일에만 신경 써서 엄마 건강을 챙기지 못했어요. 아니야. 너는 내 일을 열심히 한 거야. 그게 맞는 거고. 이건 그냥 엄마 팔자야. 하지만 지영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의료 진단을 돕는 기술을 개발했으면서 정작 자신의 어머니 병은 늦게 발견한 아이러니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영 씨는 전 세계의 암치료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기적 같은 치료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지영아,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어머니의 손은 이제 너무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혼자서는 무서워요. 우리 지영이가 겁이 그렇게 많았구나. 엄마가 몰랐네. 어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아,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너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잖아. 해야 할 일이요? 너의 인공지능 기술 말이야. 그걸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지영 씨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딸이 정의로운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줘. 네, 엄마.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영아, 혼자 외로워하지 마. 엄마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어려울 때마다 엄마를 생각해. 그러면 용기가 날 거야.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지영 씨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미소는 지영 씨가 어린 시절부터 매일 보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엄마가 우리 딸 자랑을 엄청 많이 할 거야.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면서 말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영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단칸방에서 함께 잠들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약속하신 대로 3개월 후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영 씨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지영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성공이나 돈을 위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영 씨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의료용 인공지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지영 씨의 발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철학을 갖게 된 건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지영 씨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영 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 임원이 제안했습니다.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지영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끝난 후 지영 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지영 씨는 조용히 어머니께 보고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일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한 병원에서 저희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많은 환자들을 도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개발자예요. 하지만 그분 어머니가 좀 예전에 저희를 괴롭혔던 친할머니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지영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서로 좋아하게 되어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어머니가 지영 씨의 집안 배경을 문제 삼으며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여자가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고? 그 어머니는 마치 과거의 친할머니를 연상시켰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던 상처를 자신이 다시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덕분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제게 가르쳐주신 자존감 덕분이에요. 지영 씨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제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영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튜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엄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영 씨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코드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코드 하나하나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지영 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지영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컴퓨터 화면이 잠깐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